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알투처가 쓴 거절의 힘 중에 거절의 권리장전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1조 자기의 삶을 방어할 권리. 우리에게 분명히 해가 되는 일인데도 하라는 강요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극단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강요받았을 때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미묘한 상황이다. 친구나 회사 동료가 술자리에서 붙잡고 늘어질 때, 가까운 사람이 애매한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상사가 딱히 거절하기 힘든 잡무를 시킬 때 등등이 그런 때다. 아니요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해야 할지 결정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해야 할 거절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한다. 제2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권리. 삶에서 누구에게 아니요라고 말할지 결정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사회가 무엇을 강요하건 간에 우리는 자신이 속하고 참여할 집단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삶에서 누구에게 에너지를 쏟을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누구를 몰아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가족, 친구, 동료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이 속해서 기쁨을 나눌 무리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3조 재능을 발휘해 삶을 살찌울 권리. 우리는 본디 지니고 있는 창의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렇지만 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막는 장애물들을 향해 아니요라고 말할 때만 그런 존재가 된다. 우리는 사명이 있다. 각자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꽃피워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는 재능을 발휘해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할 자격이 있다. 4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장할 권리.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상관, 우리가 속한 조직은 언제나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다. 마음속으로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유전자, 환경, 문화, 개인적 경험이 독특하게 버무려진 존재다. 우리가 무엇인가의 예라고 할 때는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것이어야 한의 중요성이 어떻든 모든 일에서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내키지 않는 일을 거부하지 못한 결과는 이렇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자신에게 그 일을 요구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는 것이다. 5조 자신이 믿는 것을 선택할 권리. 아무 이야기나 따르지 마라. 우리는 각자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영적으로 풍부한 삶과 진정한 행복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만 받아들일 권리가 있다. 어떤 이야기가 자신에게 진실한 것인지 또는 거짓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다수 사람의 의견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6조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권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 요구할 때가 많다. 그러나 당신은 생각을 가다듬을 권리가 있다. 무언가를 미룰 권리, 즉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내 삶에 끼어들려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협상을 하며 살아간다. 가장 좋은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고 몸 상태도 좋을 때 긍정의 대답을 해야 협상에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잠시 뒤로 물러설 때는 자신을 공급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공급이 줄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경제 원리를 기억하라.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벌고 싶다면 대답을 약간 미루어라. 그렇게만 해도 인간관계에서든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러나 뭔가를 얻어낼 속셈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휩쓸려 섣불리 결정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제7조 스스로에게 정직할 권리. 우리는 가면을 벗어던질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원래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정직이야말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것과
진실함은 우리 내면의 불을 밝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 세상은 온통 안개 속이다. 앞을 가늠하기 힘든 세상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바로 정직함이다.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들은 정직함을 등대 삼아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직할 때 건강, 사랑, 부유함도 따라온다. 8조.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권리. 우리는 온갖 컴플렉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점투성이이며 삶이 무의미하다는 종류의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오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스쳐가게 할 권리가 있다. 우리를 겁주고 어르고 움츠르게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단번에 지나가게 해야 한다. 9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권리. 분노와 후회는 과거에 속하고 걱정과 불안은 미래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오늘의 힘을 약하게 할 뿐 내일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10조. 침묵할 권리. 온갖 소음과 뉴스는 우리의 귀청을 때리고 각종 의무와 압박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면에 있는 한층 더 고양된 부분과 연결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날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 11조. 더 큰 힘의 자신을 내맡길 권리. 자신을 구성하는 정체성이라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놓아버릴 권리가 우리에겐 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거부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체투지와도 같다. 오체투지가 몸의 5부분을 땅에 닿게 해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신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절이듯이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교만과 아집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크고 진실한 힘을 향해 손을 뻗으면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 우리를 잡아주어 첫 발짝을 내딛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감동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를 심판할 사람도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설 사람도 없을 것이다. 누구와 깊이 사귀고 사랑하는가는 삶의 풍성함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누구를 우리 삶에 끌어들일지 확실히 해두는 것은 창의성 넘치는 삶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제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각종 학대에도 맥을 못 주게 된다. 약하고 물러터지면 상스러운 힘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법이다. 결국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십상이다.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사람을 걸러내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삶은 피폐해지고 풍요로움과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우리 주변에 형편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엉망이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옆에 둔다면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이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멋진 에너지를 빼앗아가게 놔두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걸핏하면 당신을 좌절에 빠뜨린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상책이다. 잘못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통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특히 인간관계를 조종할 수 없다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나는 남동생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현재의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는 직장 상사가 하는 일을 통제할 수 없고 은행이 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망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은 모든 인간관계를 지휘하려는 강박관념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굳건히 믿는 것에도 오류는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제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자기 자녀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또 결혼식 같은 가족 행사에는 당연히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장가를 가고 집을 사고 일에서 성공하고 아이들을 갖고 가까운 곳에 살기를 바랐다.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다.
사실 부모님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나를 지배하고 또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고 빚에 시달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의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참견해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할까? 자기들 스토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놔두어야 할까? 그런데 제 눈 속에 들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남들의 눈에 티끌인 들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모, 동료, 학교, 조직, 문화, 잘못된 분노, 그리고 꿈에 지시하는 것을 따른다. 사실 예전에 나도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저마다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찾아야 한다.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찾고 싶다. 그것이 설령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나에게 부과하는 모든 이야기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다고 치자.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일이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부탁한 사람에게 결국 억하심정을 품게 될 것이다. 탐탁지 않은 기분은 점점 부풀어 오른다. 친절을 베푸려고 한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일은 하지 마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령 학교에 가기 싫다면 괜찮다 가지 마라 까짓것 안 가도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사회가 요구하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들은 그러라고 하라. 당신은 뭔가 다른 일을 하면 된다. 모험을 하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하고 당신만의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